자, 반갑습니다. 신경진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 두 장에 걸쳐서 이제 파일 다루는 방법에 대해서 C샵에서 말이죠. 우리가 살펴봤고, 이제 3장에서 자, 스레드와 태스크 파트 1인데요. 내용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스레드는 제가 앞선에서도 많은 설명을 드렸죠. 그죠? 자, 스레드라는 거,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작업 관리자에 들어가 보시면, 자, 이렇게 프로세스들이 있어요. 그죠? 맞습니까? 이 프로세스는 하나의 프로세스, 즉, 내가 파워포인트를 띄웠으면 파워포인트가 실행되는 것처럼.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어디 갔습니까? 성능에 한번 들어가 보죠. 성능에 들어가 보면 자 여기에 보시다시피 속도 3GHz고 코어가 4개고 논리 프로세서가 4개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십시오. 프로세스는 지금 백그라운드 프로세서까지 다 포함해서 235개고 그리고 스레드는 3225개가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죠. 예전에 한 번에. 그래서 저는 코어가 4개이기 때문에 이렇게 CPU에 코어가 이렇게 4개가 있어요. 그러면 이러한 프로세스들도 각각 이렇게 잡혀요. 각 코어에. 잡혀가지고 거기에 해당하는 스레드를 또 스레드 안에 단일 프로세스만 있다라는 단일 스레드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작업을 하는 예를 들어 카카오톡이다. 그거는 프로세스가 하나예요. 그죠? 근데 내가 카카오톡을 통해서 대화도 하고 그죠? 채팅도 하고 뭡니까? 또 쇼핑도 하고 또 뭡니까? 파일을 보내기도 하고 등등 여러 가지 일들을 하죠. 이런 것들이 모여서 하나의 프로세스를 이룹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프로세스의 수보다 스레드 수가 크죠. 그래서 이러한 병렬적인 프로그램을 동시 실행을 하죠. 그런데 우리 눈에는 아시다시피 뭐 다 띄워놓고 해도 다 실행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렇게 되어 있다면 자 CPU 스케줄러 혹은 OS 스케줄러는 에 따라서 얘가 잠깐 실행되고 또 얘가 또 잠깐 실행되고 또 얘가 잠깐 실행되고 또 얘가 잠깐 실행되는 거예요. 마치 사람의 눈을 속이는 그러한 형태가 되는 게 바로 스레드 이 프로세스가 실행되면서 이 많은 스레드들을 하나씩 조금씩 실행시키면서 우리는 이 스레드가 작업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코어가 저는 4개밖에 안 되지만 요즘에는 뭐 8코어, 16코어 혹은 32코어 코어가 많으면 많을수록 어떻겠어요? 그렇죠. 동시다발적으로 동시성과 병렬성에 의거해서 코어 4개가 있는 것보다 코어 8개가 있으면 2배의 속도가 거의 빨라진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리고 이 태스크는 우리가 비동기 태스크 이거는 뒤에 가서도 설명하겠지만 한번 들어보는 것이 여러분들한테 반복이 계속되면 좋겠죠. 이게 좀 솔직히 스레드하고 태스크 이 부분이 좀 많이 학생들이 힘들어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태스크는 비동기 작업을 나타내는 클래스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system.threading.tasks namespace에 포함되어 있고요. 그리고 타스크를 사용하면 오래 걸리는 작업이 메인 스레드, 우리가 지금까지는 메인 스레드만 사용을 했어요. 싱글 스레드를 차단하지 않고 이 태스크가 비동기 작업을 하게 되면 메인 스레드를 차단하지 않고 같이 병렬로 실행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로 UI 스레드를 건들지 않고 실행되는 것으로 애플리케이션이 응답하지 않는 현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이런 말씀을 한번 드린 적 있죠. 비동기 프로그래밍과 동기 프로그래밍. 제가 뭐 짜장면 배달부를 예를 들면서 말씀드린 적 있죠. 배달부가 짜장면을 A집에 배달을 해놨다가 A집에 있는 사람이 짜장면 다 먹고 빈 그릇 회수할 때까지 짜장면 배달부는 거기에서 대기하고 있고, 그릇을 회수한 후 이제 B집에다가 짜장면을 배달한다. 굉장히 비효율적이죠. 시간도 많이 걸릴 뿐더러. 그죠? 그런데 비동기 프로그래밍 방식은 바로 우리가 앞에서 봤던 콜백 형태로, 아시겠어요? 콜백 방식, 뒤에서 호출한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콜백 방식이랑 비동기 작업이 완료되면 거기에 있는 콜백 함수를 호출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짜장면을 뭐 A집에 갖다 줬다가 배달 완료하고, 그리고 B집에 또 배달 가고, 또 C집에 배달 가고, 그리고 이제 배달이 좀 없다. 그러면 이제 그릇 수거하러 가면 되는 거잖아요. 그게 훨씬 효율적이잖아요. 그죠? 맞습니까? 예.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비동기 방식이라고 합니다. 어싱크로나이제이션이라고 하고.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이제 여러분들과 같이 공부를 할 겁니다. 좀 어려워도 좀 반복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보도록 하죠. 그래서 자, 이 장의 목표인데요. 자, 여러분들이 흔히 한글 파일, 워드 프로세서는 하나의 응용 어플리케이션입니다. 맞죠? 그런데 사용자가 열심히 글을 쓰는 동안 사용자를 전혀 방해하지 않고 조용히 문법 검사를 수행한 후 문서에서 문제가 있는 단어 밑에 빨간색 줄을 그어서 표시하죠. 이게 왜 그럴까요? 바로 워드 프로세서라는 거는 프로세스 응용 어플리케이션이에요. 근데 얘가 실행될 때 많은 스레드들이 실행이 되는데요. 뭐 저장도 했다가 뭐 이런 것들 등등. 근데 빨간색 줄이 생기는 거는 바로 백에서 실행되고 있는 데몬 스레드 때문에, 데몬 스레드가 이러한 단어, 사용자가 단어를 치게 되면 그 단어가 잘못된 단어 혹은 그 워드 프로세스 내에 단어로 저장이 안 돼 있는 부분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데몬 스레드가 빨간색 줄을 그어서 표시를 해줍니다. 그래서 그게 뭐 대수냐고요? 라고 물어보면 뭐 할 말은 없지만은 항상 봐오던 기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파워포인트, 워드, 뭐 그리고 뭐 기타 등등 많죠. 우리 소스 코드 적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그죠? 잘못된 소스 코드가 들어가면 바로 컴파일 에러, 체크드 익셉션이 발생을 하듯이, 그죠? 무심코 지나쳐 왔겠지만 여러분들이 곰곰이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 워드 프로세서는, 그러한 프로그램은 입력받은 문자나 그림을 표시하는 일만으로도 충분히 바쁠 텐데
어떻게 동시에 문법 검사까지 해서 결과를 표시하는 것일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장을 이해하면 그 비결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미리 한번 말씀드렸죠. 데몬 스레드, 백그라운드에서 돌아가는 스레드가 있다라고. 그래서 먼저 우리는 스레드의 개념을 이해하고 더불어서 스레드를 다루는 방법을 익히고, 그리고 스레드 간의 동기화, 싱크로나이제이션 방법을 익힐 겁니다. 그리고 태스크 클래스의 역할과 태스크 클래스의 역할은 비동기 작업을 한다라고 했죠. 그죠? 역할과 사용하는 방법을 익히고, 패러럴, 이게 바로 병렬성을 나타내는 단어죠. 패러럴 클래스의 역할과 사용하는 방법을 익힙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async 한정자와 await 연산자를 이용하여 비동기 코드를 작성하는 방법을 익힐 겁니다. 그래서 내용이 좀 길겠죠. 그죠? 그래서 자, 시작을 한번 해 보도록 하시죠.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 스레드는 개념을 잘 익혀놔야 돼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보죠. 그래서 자, 첫 번째 3.1 소절 프로세스와 스레드입니다. 이미 제가 앞에서 작업관리자를 열면서 보여드렸죠. 자, 봅니다. 오늘날 운영체제, 오퍼레이팅 시스템, OS는 여러 프로세스를 동시에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맞죠? 그죠? 예. 덕분에 우리는 유튜브로 음악을 들으면서 비주얼 스튜디오로 코드를 작성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멀티 프로세서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운영체제만 동시에 여러 작업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프로세스도 한 번에 여러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앞서서 이야기한 워드 프로세서가 바로 그 예인데요. 물론 카카오톡이나 뭐 요즘에는 모든 응용 어플리케이션들이 전부 다 스레드를 다 써요. 그래서 워드 프로세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열심히 글을 써내려가면 워드 프로세서는 글 쓰는 것을 방해하지 않으면서 조용히 문법을 검사해서 틀린 부분을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준다라고 했죠. 그러면 프로세스란 정확하게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말 그대로 프로세스 실행 파일이죠. exe. 그죠? 프로세스는 실행 파일이 실행되어 메모리에 적재된 인스턴스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가령 워드 프로세스를 실행하는 파일이 word.exe가 실행 파일이라면 이 실행 파일에 담겨 있는 데이터와 코드가 이제 램에 적재가 되어 동작하는 것이 바로 프로세스입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이 프로세스는 반드시 하나 이상의 스레드로 구성이 돼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스레드는 운영체제가 CPU 시간을 할당하는, 즉 이게 바로 제가 말씀드렸던 CPU 스케줄러, 운영체제, OS 스케줄러. 그래서 CPU가 시간을 할당하는 기본 단위가 바로 스레드입니다. 그래서 프로세스가 아주 큰 밧줄이라고 한다면 스레드는 그 밧줄을 이루는 실이라고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그림은 프로세스와 프로세스를 구성하는 스레드의 관계를 나타내는데요. 자, 운영체제가 있고요. 프로세스가 각각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어요. 그래서 이 프로세스 1에서는
작업을 하는 스레드를 우리는 한마디로 말해서 작업 단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프로세스 1에서는 스레드 작업을 처리하는 애들이 스레드가 3개가 있는, 그죠? 가 있을 수도 있고, 프로세스 2는 스레드가 2개를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도 있겠죠. 그리고 프로세스 3은 단일 스레드예요. 그죠?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죠? 그리고 프로세스 4에서는 스레드 1부터 얼마까지 될지 모르겠지만 필요한 만큼 스레드 n까지 생성을 해서 이러한 프로세스, 즉 밧줄을 만들고 구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보셨다시피 프로세스는 200, 300개 정도 되면 스레드는 막 2500개 이랬잖아요. 그 이유가 바로 이러한 이유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코어의 개수가 CPU를 여러분들이 구매할 때 그 코어의 개수가 몇 개인지를 확인을 하면, 물론 램이 뒷받쳐 준다는 전제 조건 하에서, 그죠? 그래서 코어가 일단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예요. 그만큼 값도 비싸겠죠. 맞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이 강의에서는 지금까지 소개한 예제 프로그램들은 모두 이 그림의 앞에 그림에 프로세스 3 단일 스레드가 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실행할 때는 항상 메인 메서드부터 실행을 해서 함수 메서드를 호출하고 등등등 객체 생성하고 등등등을 했죠. 그게 바로 다른 말로 얘기하자면 메인 스레드인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프로세스 3처럼 한 번에 한 가지 일만 하는 싱글 스레드, 단일 스레드 구조로 이루어졌던 겁니다. 물론 그간에서는 그 프로세스, 그 스레드가 움직이면서 뭡니까? 메인 스레드가 움직이면서 객체도 생성하고 함수도 호출하고 여러 가지 작업을 순차적으로 쭉 진행을 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제 지금부터 우리는 프로세스 1, 프로세스 2, 프로세스 4처럼 여러 개의 스레드를 가지는 멀티 스레드 구조의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려 합니다. 자, 본격적으로 C# 코드에서 스레드를 다루는 방법을 설명하기 전에 우리는 멀티 스레드를 이용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또한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한 내용을 한번 장점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자, 장점은 응답성이라는 것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자면 사용자 대화형 프로그램에서, 즉 예를 들어서 콘솔 프로그램에서 우리가 어떠한 사람한테 사용자로부터 뭐 명령어를 입력받으려고 커서가 깜빡깜빡거리는 경우나, 그죠? 아니면 GUI,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 워드라든지 이런 것들 전부 다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로 되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GUI 프로그램 모두 멀티 스레드를 이용하면 응답성을 상당히 높일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 단일 스레드를 사용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었고, 그리고 이 프로그램에서 파일 복사만 30분이 걸린다고 합시다. 예를 들어. 그런데 사용자가 파일 복사를 취소하고 싶어도 프로그램은 사용자에게 반응하지 않아서 복사를 취소할 수가 없겠죠. 그쵸? 그래서 우리가 강제적으로 작업 관리자를 통해서 강제로 프로세스를 종료하지 않는 한 말이죠.
맞습니까? 그래서 이 프로그램에 사용자와의 대화를 위한 스레드를 하나 더 추가해 준다면 파일 복사를 하면서도 사용자로부터 우리는 얼마든지 명령을 입력받을 수 있겠죠. 그죠? 그럼 여기서 스레드가 두 개야. 하나는 파일 복사를 하고 있는 스레드가 있고, 사용자와 대화를 하기 위해서 명령을 입력받기 위한 스레드가 또 존재한단 말이죠. 프로세스는 이거는 같은 경우는 프로세스는 하나인데 스레드가 두 개인 셈이죠. 이렇게 돼버리면. 그래서 프로그램은 무조건 스레드가 한 개 이상이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 보죠. 그리고 스레드를 사용하면 자원 공유가 쉽다. 자, 이게 또 무슨 말이냐? 자, 멀티 프로세스 뭡니까? 워드를 치면서 음악을 틀고, 그리고 뭐 유튜브도 보고, 뭐 코드도 치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멀티 프로세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멀티 프로세스 방식에 비해 멀티 스레드 방식이 자원 공유가 쉽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멀티 프로세스는 GUI가 없는, 그죠? 멀티 프로세스는 GUI, 즉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 그래픽 화면이 없는 웹서버처럼 서버용 어플리케이션에서 많이 취하는 구조인데요. 프로세스끼리 데이터를 교환하려면 우리가 소켓이나 공유 메모리 같은 IPC, 인터 프로세스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는 IPC를 이용을 해서 우리는 데이터를 교환을 이용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상당히 번거롭습니다. 반면에 멀티 스레드 방식에서는 그저 스레드끼리 코드 내에 변수 혹은 객체 그런 것들을 우리가 공유 변수 혹은 공유 객체라고 합니다. 를 같이 사용하는 것만으로도 데이터를 교환할 수가 있는데요. 자, 보시다시피 프로세스 1 이게 워드 프로세스다. 이게 비주얼 스튜디오다. 그런데 데이터를 서로 주고받고 싶다. 그러면 데이터를 주고받으려면 뭐예요? 뭐 포맷도 맞춰야 되고 일로 내가 던질 때는 얘가 어떻게 받아야 된다. 또 얘는 또 어떻게 받아야 된다. 이런 IPC 인터 프로세스 커뮤니케이션 리퀘스트 요청을 하고 얘는 리스판스 응답을 해줘야 되는 아주 복잡한 구현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죠? 그런데 프로세스 안에 즉 프로세스를 구성하는 스레드를 끼리는 이게 만약에 변수가라고 치든지 아니면 객체의 인스턴스라고 친다면 스레드 1이 잠깐 사용하고 사용하지 않으면 얘가 또 접근해서 잠깐 사용하고 잠깐 또 내려놓고 다 쓰고 제가 화장실을 얘기를 한번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등산을 하는데 화장실이 한 칸이야. 그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기에 대기열에 있는 사람들은 각각 여기에 들어간 사람이 나올 때까지 이렇게 서로서로 공유를 해가면서 사용을 하겠죠. 물론 이렇게 되는 게 바로 동기화 프로그래밍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과 이러한 부분을 우리가 임계 영역이라고 합니다. 내가 여기서 볼일을 보고 있는데 대기하고 있는 사람이 갑자기 문을 빡 차고 들어오면 이거는 실례가 되는 행동이죠. 그리고 저는 화를 내겠죠. 아니면 뭐 조심스럽게 얘기를 하던가. 그죠? 그래서 이와 같이 스레드끼리는 이러한 공유 변수, 공유 객체를 변수를 이용한 스레드 간의 데이터 교환은 그리 어렵지 않게
구현은 가능합니다. 아시겠죠? 예. 자, 그 다음 한번 볼게요.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경제적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뭐예요? 우리는 프로세스를 띄우기 위해서는 당연히 메모리와 자원을 할당하는 작업은, 즉 다시 말하면 CPU 사용 시간 등의, 그죠? 작업은 프로세스를 띄우기 위해서는 메모리와 자원, 리소스를 할당하는 작업은 비용이 상대적으로 스레드보다 비쌉니다. 그런데 스레드를 띄울 때는 이미 프로세스에 할당된 메모리와 자원이 있기 때문에 그것 내에서 그대로 사용하기 때문에 메모리와 자원을 할당하는 비용을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그러한 장점이 있죠. 매우 경제적입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아까 보셨다시피 2500개의 스레드가 2500개, 3000개 같은 스레드가 전부 메모리를 할당을 받고 자원을 받고 그리고 CPU가 다 간섭을 하면 과연 버틸까요? 힘들겠죠. 그죠? 그래서 경제적입니다. 그래서 이런 세 가지가 바로 장점이라고 예를 든다면, 하지만 멀티스레드의 단점도 만만치 않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렸다시피 처음 맞닥뜨리시는 분들, 그리고 조금 공부를 하긴 했는데 스레드를 공부를 하지 않으신 분들, 이런 분들한테 있어서는 물론 스레드를 공부한 사람도 구현 자체가 그렇게 쉽지 않단 말이에요. 복잡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멀티스레드 구조의 소프트웨어는 구현하기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더불어서 테스트 역시 쉽지 않은 데다가 멀티스레드 기반의 소프트웨어 디버깅은 저도 참 옛날 생각나는데요. 개발자의 분노를 끌어올리는 최고의 촉매로 유명합니다. 머릿속으로 제가 이거를 공유객체를 해서 스레드 간에 동기화를 하려고 하는데 내 마음대로 안 된단 말이죠. 화가 나요, 안 나요? 난 분명히 이렇게 그림 그려가면서 해봤는데 안 된단 말이야. 그러면 진짜 스트레스 이빠입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소프트웨어의 안정성을, 스레드를 잘못 써버리면 안정성을 악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멀티스레드의 단점은 개발자만 괴롭히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멀티프로세스 기반의 소프트웨어는 여러 자식 프로세스 중에서 문제가 생기면 그 자식 프로세스가 하나 죽는 것 이상으로는 영향이 확산되지 않겠죠. 어차피 여러 개의 밧줄이 이렇게 있다면 이거 하나 끊어진다고 해서 문제될 거 없잖아요. 그런데 프로세스를 구성하는 이 밧줄을 구성하는 스레드가, 그죠? 멀티스레드 기반의 소프트웨어는 자식 스레드 중에 하나의 문제가 생기면 이 밧줄 자체가 전체 프로세스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프트웨어의 안정성을, 스레드를 잘못 사용하면 그 소프트웨어의 프로세스의 안정성을 보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현